보궐선거가 끝나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에서는 책임론 공방이 일고 있고 야당에서는 합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정치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이냐 아니면 지지층 중심의 당심이냐 쇄신 방향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어느 쪽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까?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지금 갑론을박이 진행 중인데 조국과 추미애 전 장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느냐 아니면 그분들이 과도하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못해서 이 결과가 나왔느냐 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이 결과가 나왔느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계속 중인 상황인데 지금 현재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이 진행 중인 과정이고 결국은 당대표 경선은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당대표 경선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수의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선거 여론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도 아마 당원들의 의사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3자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한동안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는 데는 조금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후보를 빼면 선거 패배 책임이 이낙연 전 대표한테 가장 크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성찰의 시간 갖겠다고 하면서 지금 칩거 모드인데 대선 이거를 계속 할지 말지 고민할 것 같아요. 결국 어떤 결정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그다음에 당대표에 이번 선거대책본부장까지 이제 다 겸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선거에 어떻게 보면 큰 차이 패배의 정치적인 책임을 본인이 온전히 책임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 네. 문제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유종근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제 이것밖에 없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다음번에 뭔가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나 기반이 될 것이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워낙 변화무쌍하게 새로운 변수들이 하시라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성찰과 더불어서 여전히 좀 계속해서 좀 뭐랄까 좀 정중동의 이런 작업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볼 것이다. 야당 얘기해보죠. 이준석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총장이 돈과 조직이 부족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어떨 걸로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특히 최근과 같은 코로나 전국 속에서는 SNS 선거, 그다음에 미디어 선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슨 돈과 조직이 핵심인 선거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마지막 순간에는 국민의힘과 어떻게 보면 후보 단일화 내지는 입당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통상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 결정이 그리 빨리 나오거나 또 이렇게 성급하게 그 어떤 가능성이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이준석 최고가 또 얘기를 하면서 7월 전까지는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네. 선거 일정과 관련된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7월까지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유승민과 같은 대선 후보군과 당내에서 함께 경선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입장에서는 그냥 원샷으로 대선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입당을 해달라 아마 이제 이런 의사를 자꾸 피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7월 중에 입당을 안 하고 가령 10월, 11월에 어떻게 보면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범야권 전체 후보 단일화 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편리한가. 그래서 7월 중 입당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가 합당을 얘기하면서 국민의당 쪽에 의견을 빨리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쪽부터 의견 정리를 해라. 네. 그래서 좀 버티는 모양새인데 네. 이 합당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우선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 거기도 이제 당 대표 이제 또 후임 원내대표가 뽑혀야 이게 뭔가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형성이 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 3명 이외에는 특별한 조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당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요구를 국민의당 쪽에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과 관련한 물밑에서 힘겨루기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 전초가 되는 플랫폼을 국민의당 위주로 해서 가져갈까 하는 생각도 안철수 대표 쪽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